네, 반갑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자,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남은 휴일도 알차게 보내시라고 또 월급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또 월급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날이네요. 자, 오늘 그림의 컨셉은 이겁니다. 우리가 TV나 연속극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네. 우리 애랑 헤어져! 네, 그러면서 돈 봉투를 내미는 거야. 뭔가 봉투를 싹 내미면서, 자, 넉넉히 넣었어.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돈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월급 종목이 들어있더라. 아싸 개꿀. 네. 자, 돈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또 현금 가지고 있어봤자 현금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똥값이 되지만 그걸로 주식을 사놓으면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헤어지려면 누군가를 헤어지게 하려면 돈봉투 말고 뭘 보충하고 성투사의 월급 종목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세요. 이거야 넉넉히 넣었다. 평생 3대가 먹고 살 거라. 이렇게요. 자, 그래서 오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가야죠. 네, 오늘 종목은요. 오늘 월급 종목은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들 추가 매수 들어갈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휠라홀딩스예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추세가 돌아서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기도 하죠.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얘가 실적이 안 좋아요. 악재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가 있었던 이후에 곧바로 회복세를 보였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이제 8월 달이었어요. 이제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짱 때문에 훅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더 사야지. 네. 더 사야죠. 돌아서면 더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샀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 이런 패턴들은 우리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패턴으로 봤었잖아요. 여기 2월 달에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난리를 쳐가지고요. 주가가 뚝 떨어졌었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싹 올라가는데 여기쯤에 와가지고 이제 3월 달쯤에 와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100%대에서 수익을 챙긴 종목이라서 원금은 이미 없어요. 네, 수익금만 가지고 운영하니까 그냥 공짜 종목으로 편안하게 놔두시면 되는 이 얘기죠. 자, LX 일렉트릭도 잠깐 봤는데 휠라홀딩스는 일단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나빠요. 뭔가 악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한 번씩 떨어지지만 그거 언제 그랬냐지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가면서 다 회복해 주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한 방에 확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싼 가격에 모아간다. 이런 느낌이죠. 어느 정도 매수가 꽉 차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기업의 실적이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이냐? 요거 한번 봐봐야 되겠죠? 실적 한번 봅시다. 실적 보시면 자, 여기 그 F1 가이드에서 보시면 실적 전망치가 쭉 나옵니다. 이게 휠라홀딩스 맞죠? 네, 어디 볼까요? 휠라홀딩스. 네, 맞아요. 맞고요. 지금 현재 그냥 기업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무려 43%나 됩니다. 네, 43%고요. 그 다음에 그 최대주주는 피에몬테, 윤수연, 이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피에몬테가 이제 휠라홀딩스의 어떤 전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7%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템플턴 자산운용에서 지금 5%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휠라홀딩스는 사실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매수에 대한 어떤 그 추천 포인트는 조금 약하네요. 그죠? 3.8. 보통은 강력 매수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약해 있고요. 목표 주가는 44,000원 예상하고 있다. 지금 얼마인데요? 39,000원, 44,000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대네요. 자,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 하고 있느냐? 섬유 제품, 의복, 신발, 가죽 제품, 시계, 화장품, 골프 장비. 근데 이 골프 쪽이 이제 많이 나가고 있죠. 신발하고 의복 이런 쪽도 같이 나가면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의 기대치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쿠시네트라는 요놈이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이죠. 지금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또 가을철 돼가지고 이제 티 잡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네. 가격도 많이 비싸졌을 테고요. 그러니까 일찍 서둘러서 미리미리 예약들 하시고 그렇게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실 때는 뭘 하시라고요? 아쿠시네트에서. 아쿠시네트가 뭐지? 타이틀리스트인가요? 네, 요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또 장착하시고 풀 아이템 장착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을에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골프 인구도 많아져요. 그러면은 매출이 또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게 여기가 성수기 국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 보시면 2013년도에 진짜 실적
실적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네요. 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도 내년이 되면은 실적 추정치가 더 늘어납니다. 5천억으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2025년으로 가게 되면은 5,590억. 계속 늘어나죠. 자, 2023년은 왜 안 좋았느냐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을 넘어가 봅시다. 자, 1분기 때는 1,600억이 나왔어요. 보통 1분기 때 장사가 좀 잘 되나 보죠. 그 다음에 900억, 800억, 뭐 이렇게 점점 좀 줄어드는 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3분기 실적이 불안한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적이 정말 안 좋으면 내년도까지도 계속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이번 연도에 끊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들이 실적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이제 4분기 실적도 지금 현재 예상치가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이 이야기 가지고 또 한번 떨어뜨려서 더 싸게 매집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배당도 줘요. 네, 배당도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배당도 한번 줬네요. 지난번에 작년에는 특별 배당 줬군요. 그래서 이번에 750원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살펴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1,400원 정도. 네, 1,400원 많이 주네요. 배당을 1,400원 준다고 많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500원이 1.3%니까 1,400원이면은 한 4% 넘게 배당 준다는 얘기잖아요. 4% 정도? 네. 와, 그 정도면 제법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거 배당률도 좀 잘 챙겨가시고요. 배당이 점점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1,700억, 그 다음에 2,000억, 1,700원, 2,000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배당 2,000원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2.6, 한 5% 넘는 거죠.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그러면 요거 가지고 2년 이상만 묵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당 5%씩 받아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휠리아홀딩스의 주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돌아서고 있는 이 형태 모습들. 자,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서면서 자, 아래쪽으로 이제 둥근 바닥이 나타났습니다. 이평선은 이미 정배열 전환됐고요. 자, 이평선이 정배열 전환됐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격을 갑자기 벌리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지선대에서 다시 반등이 나가는데 자, 가장 중요하고 좋은 패턴은 뭐냐면 이평선을 끼고 들어가는 겁니다. 즉 수렴을 시켜가면서 정배열에서 계속 지지선을 끌고 올라가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지금 얘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네, 2만원대부터 사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지금 제법 나오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면 직전 고점대에 달하는 이 오버슈팅한 구간들을요. 어떻게 넘어갔어요? 이평선 끌고서 넘어갔죠. 이평선이 지금 요 4만원대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넘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위쪽 라인으로 봤을 때 그 매물대가 좀 많은 공간이 55,000에서 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단기적인 목표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도 약 4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그냥 뭐 시간 날 때마다 사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게요. 지금 이평선 정배열 전환되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올라가면서 살짝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살짝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38,000원에서 38,500원 정도 매수 포인트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자리를 노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올라가도 괜찮아요. 뭐 39,000원이면 어떡해요? 39,500원이면 어떡해요? 그냥 사시면 되죠. 위쪽에 매물대가 좀 존재할 수 있어요. 41,500원, 41,000원 정도 매물대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거기서 부딪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까지 올라가고 4만원대까지 올라가고 나면 38,500원에서 39,000원대 지지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월급 종목처럼 사가지고 모아서 꾸준하게 갖고 와주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단박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매수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더 사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사시면 되는 거고요.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어디까지요? 네, 뭐 한 4만 500원 정도까지는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에서 아래쪽 라인은 38,500원 그 정도 범위에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더 늘려가시는 전략들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5만원대 중반까지는 갈 것 같다고 판단하니까요. 그 정도 보시고요. 내년도가 진짜 네, 실적이 어떤 성수기 국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번 겨울까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한 3개월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도.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셔서 물량을 조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내년도에 이제 그 빵 하고 터질 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제일기획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제일기획인데,
요거는 리오프닝 관련 주이기도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지금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죠. 네,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가격대 겪고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하단부까지 들어온 이후에 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돌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문제가 뭐냐면 200일 이평선, 300일 이평선이 위쪽에 있어요. 즉 이건 다시 얘기하면 저항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박에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광고 회사예요. 제일기업은 광고 회사인데 리오프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뭔가 리오프닝 아니죠.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뭘 해요? 판매량이 잘 되니까 마케팅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바로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열심히 하게 돼야지 물건이 많이 팔리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게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이 삼성 쪽에서 따내는 광고 수주가 상당히 많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실적 한번 봐야 되겠죠. 실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화면이 막 이상해. 네. 실적 한번 보시면은요, 제일기획,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미디어 쪽으로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배당률은 제법 높은 편이네요. 한번 보자고요. 자,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아까 휠라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자, 26%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주주예요. 삼성카드, 삼성생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사주가 11% 정도,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0% 정도, 두 개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30% 정도 되고요. 40% 정도. 네. 이게 30, 40, 50% 정도 되네요. 50% 정도가 지금 물량이 잠겨있다 보시면 됩니다. 즉 유통 주식이 돌아다니는 게 얼마 안 돼요. 이게 지금 59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다른 자금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잠그는 게 있다 그러면 실제로 돌아다니는 건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녀 봤자 이게 유통 주식이 적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거래량은 많이 활발하지 않지만 주가가 뛰어 올라갈 때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서 보면 광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73년도에 설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규 광고주라든지 또는 기존 광고주 이런 사람들이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매체와 광고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내려볼게요.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꾸준하게 증가세 보이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실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네. 2022년도에도 3천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도 3천억입니다. 조금 더 늘어나는 수치고요.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그 후년에는 더 늘어나고요.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다는 것은 뭐예요? 잘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공급처가 있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야말로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이 좀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그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2018년도부터 봤죠? 2018년도부터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2018년도 주가 수준밖에 안 됩니다. 2018년도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1,8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요. 근데 그거 거의 2배 가까이 나오잖아요. 2배 가까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내년도에요. 네. 올해는 한 1.5배 정도 나오네요. 자, 그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냥 그대로야. 그럼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죠. 네.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면 적어도 시가총액이 3조에서 4조, 뭐 좀 오버하면 5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3조, 4조라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높은 가격이니까 한 4만원 정도는 예상치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요, 지금 계속해서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냥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 그러면 이건 언젠간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감소할 기미를 안 보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요, 2025년도까지 계속 가고요. 그러면은 실적 그래프는 위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시작은 위로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는 계속 옆으로 누워있어. 말이 안 되겠죠.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일어나서 따라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간격이 너무 벌어지게 돼도 문제가 되니까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도 주가는 따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보시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같은 공간에서 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슬 올라갈 때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자, 슬슬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요, 뭐
이제 뭐 신고가나 이런 패턴이 아니라 바닥을 탈출하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괜찮아요. 왜냐면 저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리스크는 굉장히 적은 편인데 위로 먹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매물대는 당연히 존재하겠죠. 네, 물려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테니까 24,000원에서 25,000원 물려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 위쪽까지 봤을 때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요. 한 5% 정도 나오잖아요. 25% 정도 계산을 치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어떨까요? 네, 내가 만약에 24,000원에 물려있다. 그렇게 한다면 추가 매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격대 추가 매수 들어가면 평단가가 21,000원 정도 잡히겠죠. 21,200원 그 정도 잡히겠죠. 그러면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되는데 주가는 일단 저 위쪽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 단기 상승 예상한다라면 네, 나는 뭐 그냥 부담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대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생으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이 원형 바닥은 어떻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 들어갔다가 지지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바닥에서 이제 겨우 막 움직이고 있는 이제 바닥 평평하게 다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매수해놓고 기다리시면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선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편입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볼게요. 배당 같은 경우도 아까 잘 준다고 그랬잖아요. 배당 얼마 줘요? 1,200원 정도 준다고 되어 있네요. 배당도 계속 늘어나요. 배당도 계속 늘어나. 1,200원 배당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배당이 엄청나는데요. 이거 5% 넘잖아요. 그러면 지금 400원 정도가 2%가 치고요. 네. 4, 3, 12. 그러면은 2%니까 6% 좀 나오는 거네요. 네, 배당률이. 네. 이거 왜 안 사요? 네. 왜 안 사요? 이거 사야지. 배당 6%짜리에다가 지금 바닥인데다가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데 왜 안 사요? 네.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에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을 노리고 들어가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대응하시면은 이제 연말에 배당을 6% 받아먹는다. 이거 가격이 올라가면은요, 보세요. 이거 가격이 이제 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 정도 배당이 안 나와요. 지금 2만 원이니까 6% 배당이지만 만약에 2만 5천 원까지 갔다, 3만 원까지 갔다 이렇게 되면은 뭐 1,200원 배당 준다고 해서 이게 6% 배당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 3만 원까지 갔다 그러면 한 4%대 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만 원대만 가더라도 배당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만원 아래쪽 19,000원일 때 공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매매 포인트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금요일에 샀으면 참 좋았는데요, 뭐 상관없고요. 자, 지금 위쪽 포인트는 19,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500원 아래쪽으로 한번 매수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아래쪽 지지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18,300~400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요 정도 변동성이라면 여러분들이 크게 그냥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뭐 많이 나봤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5% 정도예요. 위쪽으로는요, 열려있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한 30%, 그다음 더 위로 가게 되면 뭐 한 50%, 60%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 자리는 너무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도 팔 거 다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흐름을 조금 바꿀 때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매수 포인트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9,500원 아래쪽으로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 나는 이미 비중이 있는데요, 좀 더 사시면 됩니다. 네, 비중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안 사셔도 되지만, 네, 비중이 좀 적은데요, 좀 더 사시면 됩니다. 더 사면 어떻게 돼요? 평균 단가도 내려가게 되고 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더 커진 비중으로 수익을 더 낼 수가 있겠죠. 자, 왜 안 사요라는 종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휠라홀딩스하고요, 네, 제일기획 두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잘 대응하셔가지고요, 네,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고, 월급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요, 제가 월급을 탔을 때 매수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제 계좌에 매입을 하는 종목이라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월급 종목을 매매할 때 단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단타 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접근하시면 되고요.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는 자신, 또는 느긋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이런 종목들 사셔가지고 잘 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월급 종목 다 말씀드렸고요. 아싸 개꿀 맞나요? 네, 아싸 개꿀. 네. 요런 종목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네, 성공들 하시기 바라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아침 시황 또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